네, 소개받은 네이버 헬스케어 연구소 나군호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핸드아웃에 다 있기 때문에 뭐 간단히 좀 앞에는 넘어가고요. 최근에 저희 네이버에서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저희 키워드라고 표현했을 땐 5가지를 뽑았었는데요. 뭐 AR, VR도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메디슨, 디지털 세라피틱스, 그 다음에 전주기적인 헬스케어가 상당히 이제 가능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정보를 어떻게 그러면 다 호환을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의료진들의 경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의료인들을 무한적으로 저희가 증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술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사례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미국에서 정신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은 부분이 이제 비대면 진료로 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컴퓨테이션, GPU를 많이 쓰는 방향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제 로봇 수술을 그러면 좀 안전하게 내비게이션을 붙여서 운전하듯이 좀 해보자라는 노력들을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R로 예전부터 이제 많이 되는 것들이 그러면 좀 명상, 좀 이렇게 이 스트레스 상황을 좀 더 줄이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또 외상성 증후군이 있고 나서 정말 괴로운 그런 기억들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라는 솔루션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저희 한인 박사님 윤시중 박사님께서 만드신 솔루션인데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십니다. 그래서 내 정보를 어디에 이렇게 놔두면 쉽게 표현드리면 나는 아스피린이 잘 맞는 사람일까, 타일레놀이 잘 맞는 사람일까, 에드빌이 잘 맞는 사람일까를 이 DNA 정보를 통해서 레커멘데이션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VR, AR을 의료에서 쓴다는 거는 이제 오버레이 기술이라 그래서 이 뭐 포켓몬고랑 좀 비슷합니다. 가상현실을 입혀서 실제로 문제가 있는 지역을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도 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로는 저희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기술들인데요. 아마 조금 있다가 우리 웰트의 강성지 대표님께서도 또 말씀을 주실 텐데, 이러한 다양한 그런 앱 기반의 건강관리 솔루션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T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많이 쓰는데요.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즉 인지행동 치료라 그래서 뭐 우리말로 쉽게 표현드리면은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습관을 바꾸게 하는 그런 코칭, 앱이 자꾸 잔소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울증이나 불안함을 지지하는 솔루션들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텔레닥이라고 해서 세계 1위 원격 진료 업체에서는 정신과 쪽에 이런 플랫폼들을 실제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뭐 저도 정말 이게 믿기 좀 어려운 앱인데요. 이 금연을 한다고 주장을 하는 앱입니다. 여기 아마 흡연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텐데 앱으로 금연을 한다? 뭐 시도가 상당히 좀 참신한데 이제 이런 것들도 디지털 세라피틱스의 이제 한 가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부분이 결국 2개 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우울증이나 정신건강, 그 다음에 당뇨나 고혈압, 만성질환 그 2가를 이제 이 디지털 치료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가 아마 우리 22년도의 디지털 헬스케어에서의 큰 방향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가 그러면 이제 많이 각광을 받는데 왜 각광을 받느냐? 당뇨가 유일하게 숫자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혈당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 혈당계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반지나 핸드폰에서도 혈당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뭐 체중이라든지 뭐 운동량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를 규합을 해서 더 건강한 그런 만성질환 관리를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조금씩은 경험해 보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페어세라피틱스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FDA 공인을 받은 그런 전자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중독이라든지 불면증에 대한 치료가 이미 인증이 되어 있고 수가가 있고요. 한 3개월 정도 했을 때 800불 정도, 요즘 환율이 높아졌으니까 뭐 몇백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의 수가가 이제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선도 모델로 다 시행이 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민하는 거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어린이들 영역에서는 역시 중독이 문제인데요. 여기 자녀분들 뭐 다들 있으실 텐데 이 남자 어린이들은 되게 게임에 중독이 되고요. 여자 어린이들은 메신저에 중독이 됩니다.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카카오톡에 중독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게임을 이용해서 게임을 치료하는 그런 그 솔루션들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좀 더 이제 의료에 가까운 부분인데요. 기존의 헬스케어라고 표현하면은 뭐 수가가 나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을 하는 행위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와 치료야 약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 나머지 부분에 관심이 없었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를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방법들이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당뇨를 병원에 가서 피검사해서 그 시점에 혈당을 가지고 약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쭉 측정돼서 내가 짜장면을 먹었더니 혈당이 300까지 뛰더라. 이럴 때 어떻게 그 피크를 낮출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혁신적인 시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뭐 최근에 이제 아마존 케어라고 해서 이제 아마존 그 프로젝트가 약간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희 네이버에서도 조금 이따 소개받으실 그런 헬스케어 모델을 이 아마존 모델과 좀 유사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스피커라든지 디바이스라든지 또 저희 사내 의료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그 사내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먼저 직원들에게 한번 뭐 소개해 드려보고 괜찮으면은 이제 일반 시민사회에 연장하는 그런 모델을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조금 더 정부와 가까운 얘기인데요. 그 의료 정보를 그럼 과연 어떻게 다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일례를 들면 뭐 홍길동이라는 환자가 뭐 서울대학병원에도 아산병원에도 또 동네 의원에도 치과에도 보건소에도 코로나를 받은 거라도 그 수많은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내가 다 챙길 것이냐 라는 시범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마이헬스웨이브라고 인증을 받아서 들어가시면은 4개 데이터셋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병원 방문했던 이력, 그 다음에 그 약 처방 받았던 이력, 그 다음에 잘하시는 그 뭐 백신 이력, 뭐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예방 접종 받았던 그런 백신 이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단 검진이라고 표현하는 그 2년에 한 번씩 혹은 10년에 한 번씩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셋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가장 그 좀 첫 시도였고요. 아까 뭐 덴마크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에는 이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응급실에 앰뷸런스로 가고 있는데 이분이 RH-인지 항생제 무슨 뭐 그 문제가 있는지 혹은 임신 중인지 그거는 다른 의료기관에 다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끌어와서 치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사례를 제가 좀 이따 보고 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제 그 물어보는 그 예진에 해당하는 그런 솔루션들은 영국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 뭐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생각하는 그런 의료거든요. 뭐 영어로 되어 있지만 뭐 아마 감만 느끼시기에는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Let's get started. What can I do for you today? It's my right knee. For about the last 2 months, it's really been hurting any time that I sit down or stand up. Now, didn't we give you an injection in your left knee a while ago? Yes, but I don't remember when that was. Let's see if I can find it. Hey, Dragon, show me the previous procedure notes. 그래서 옛날 의무 기록을 음성으로 이제 호출을 한 거고요. User-initiated virtual assistants help get information in and out of the EHR. And where does your right knee hurt? It's right here. And integrated machine 그다음에 이제 vision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의료 용어로 자동적으로 번역을 해서 의무 기록을 이제 올리게 됩니다. Physicians speak naturally, and key information is 그래서 이렇게 차트가 그 형성이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무릎에 뭐 퇴행성 관절염이니까 뭐 지금 이 박사님이 쓰시는 약이 자동적으로 처방이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개발을 다 끝냈고요.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 뭐 스탠포드 대학이나 여러 병원에서 시범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아마존 케어와 비슷한 네이버 케어에서는 일단은 뭐 저희 임직원들 대상으로 한번 솔루션을 개발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5명의 의사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했던 게 뭐 가정의학, 감기도 있고 배도 아플 수 있고요.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검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근무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근골격 질환, 뭐 손이 아프거나 손가락이 아프거나 뭐 목이 아프거나 이런 그런 질환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외래뿐만 아니라 그 물리치료 시설을 저희가 개발을 하였고요. 이 솔루션은 제가 이따가 조금 뭐 애니메이션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뭐가 불편하세요? 우리는 네이버 1784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한 명의 환자를 보기 위해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접수, 병력 청취, 진찰, 의무 기록 작성, 진단 및 처방까지. 짧은 진료 시간 동안 모두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의료진이 진료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환자들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네이버 1784에서는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AI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최적의 진단과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네이버는 1784 네이버 부속위원회에서 AI 기술이 접목된 사전 문진 솔루션을 적용했습니다. 스마트 서베이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맞춤 질문을 하고 환자가 입력한 결과를 분석합니다. 이 결과는 의료 용어로 변환되어 의료진이 사용하는 EMR에 자동 기록되며 의료진은 환자를 만나기 전에 문진 결과와 추정 질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또한 진료 시간에 나눈 대화를 EMR로 변환해주는 AI 기술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뭐 어제 오늘 저희 네이버 의원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병원계에 어떻게 도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알려진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AI를 이용한 그런 진료들인데요. 그 코로나 초창기 때는 발열 여부를 그 전화가 확인을 하는 그런 챗봇 기반의 저희 솔루션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작년 8월부터 이제 딱 1년 지난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그 봄에 촬영됐던 그 동영상입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알려진 것처럼 노인들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길어지는 거리 두기와 격리 생활에 고독과 우울 등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찾아오는 이가 없다 보니 외로움과 고립감이 큽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부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잘 보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으셨나요? 걸음을 잘 못 걸어서 나가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집에만 많이 있었어요. 혹시 요새 입맛이 없다거나 하시진 않으세요?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좀 편안하면 먹는 것도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입맛이 없어가지고 더 먹기가 싫어요. 그러시군요. 그래도 끼니는 거르지 마시고 꼭 챙겨 드세요. 네, 그래서 그 끼니를 거르지 말라고 이제 AI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네, 이 해운대구 구청장님께서 저희 회사에 전화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 독거노인들 관리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좀 처음엔 사실 좀 거절했었어요. 왜냐하면 AI가 이제 해운대구에 계시는 분들이 다 서울 사투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저도 알아듣기 좀 힘든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 문제도 없었고 지금은 좀 제가 이 비디오를 볼 때마다 약간 울컥한데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AI 동의서도 다 받고 기계가 전화하는 거 다 아세요. 근데 한 2분 정도 하는데요. 그거를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는 AI에 대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심지어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하시면은 저 바빠요. 이제 끊어야 돼요. 이 얘기만 하기 바쁜데 AI는 동시에 100명, 500명, 1000명한테 전화하면서 똑같이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제 이 자리에서 저희 성낙호 박사가 이 케어콜에 대한 개발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런 기술이야말로 저희 그 테크 컴퍼니들이 의료계와 사회를 같이 손잡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그 개발을 좀 말씀드리면은 뭐 하이퍼클로바라는 기술인데요. 2,000억짜리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뭉치라는 게 있는데 이제 한 5,600억 개의 데이터셋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슈퍼컴퓨터에. 그래서 스스로 학습을 시켰고요. 그래서 아까 AI는 35세 여자 목소리로 0.8배속으로 저희가 플레이를 했던 거고, 요거는 한 40마디 정도만 주시면은 여러분들 목소리로 다 변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됐던 건데요.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야? 바흐입니다. 바흐가 왜 음악의 아버지야? 바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화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데이터셋을 제작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매우 주목할 만한 지점입니다. 근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바흐의 음악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마치 아버지처럼 온화하면서도 무게감 있고 굳건한 인상을 풍겨서 그렇게 불러왔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쉽게 설명해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인공지능이라 하면 보통 딱딱하고 기계적인 이미지를 연상하기 마련인데요. 하이퍼클로바는 사용자의 만족감을 인지하고 호응하는 등 대화의 맥락 안에 숨어있는 다양한 디테일한 요소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 음악의 어머니도 있어? 헨델입니다. 헨델이 여자야? 아니에요. 헨델은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왜 음악의 어머니라 불러? 헨델의 음악은 화려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워서 그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치 연결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과거 대화의 맥락을 이해해서 대화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끊임없이 연결되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구사해서 내 의도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의료가 뭐 혹은 뭐 교육이라든지 또 사업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모두가 다 이 대화 기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 클로바 노트라는 기술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고요. 클로바 노트를 6개월 전에 써보신 분하고 지금 써보신 분은 뭐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달 정도가 되면 저희 이제 간호사 의무 기록부터 시작해서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구현했던 그런 의무 기록을 이제 자동화하는 것까지 저희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조금씩 이제 해나갈 예정이라서 아마 내년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좀 발표를 드리게 되면 조금 더 혁신적인 그런 동영상들도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의 아버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그러면 좋다, 뭐 기술은 알겠는데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소팅하는 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공무원 그 사회복지사 테이블에선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 어떤 거를 물어보게 되냐면은 잘 주무셨냐, 잘 드시냐, 잘 운동하고 계시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 챗봇은 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뭐 그다음에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이 AI 콜은 아무 얘기나 하셔도 돼요. 그러면 AI가 자동적으로 픽업을 하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말하기 싫어요. 지금 바빠요. 그러면 AI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지금 바쁘신가 보군요. 나중에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테이블이 있고 실제로도 있었던 사례인데 저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119로 연결이 돼서 응급 상황으로 대치가 되고 이 모든 데이터가 뭐 100명한테, 1000명한테 같이 전화가 가더라도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시는 이제 응급 상황이라든지 실무자들이 다시 들어보고 아,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도 이미 전국 30개 지자체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5,000명 대상으로 아마 내년도에는 수만 명, 뭐 저희 희망하기는 수십만 명의 대한민국 어르신들께 사용 가능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이 나오게 돼서 뭐 건강, 수면, 식사, 운동, 외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무릎에는 뭐 콘드로이틴이 좋아요. 뭐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감정적인 대화가 가능한 게 상당히 저희도 시도해보고 상당히 놀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그 기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그 정부에서 노력해 주시는 것도 저희 인더스트리에서도 더 열심히 분발해서 저희 대한민국이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네이버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